안녕하세요. 김포대학교 조윤수입니다. 오늘 특별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스튜디오에 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김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과 한준석, 심사은입니다. 오늘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담았는지 무척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늘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 그 하늘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생각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무엇인가요? 예, 스카이다이빙은 3,500m 상공에서 비행기나 헬기에서 낙하산을 맨 채 이탈하여 자유비행하다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렇군요. 스카이다이빙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패러글라이딩은 글라이더를 메고 산 위에서 활공한다면 스카이다이빙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하강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요. 정말 재밌는 주제를 담아오셨네요. 이번 주제를 위해 꽤 먼 곳까지 담아왔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는 전라남도 고흥에 다녀왔어요. 혹시 고흥 말고도 다른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장소를 드롭존이라고 하는데 이 드롭존이 국내에는 경북 예천, 미사리, 그리고 저희가 다녀왔던 전라남도 고흥 등 몇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는 거네요. 네,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다이빙 한다는 것은 좀 생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스카이다이빙 해보셨나요? 예, 솔직히 해보려고 했지만 3,500m 상공에서 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식 교육을 거쳐야만이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쉽게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 말을 들어보니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스카이다이빙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고! 이게 뭐예요? 오늘 어디를 가야 하시는 줄 아시죠? 네 알죠. 그 고운 거잖아요, 고. 그것도 새벽에. 맞다. 근데 저 그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셔서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요? 이게 뭐야? 숙달자 없이 혼자서 스카이다이빙 하기? 이걸 어떻게 해요? 숙달자 있어도 못해요, 이거. 저 못해요. 각설하고 고은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틀 동안 스카이다이빙을 진행할 장소로 가고 있다. 전날 출발하여 여전히 어두운 밤길을 지나고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고흥 비행장. 이곳은 국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몇 없는 곳 중에 하나로 하늘이 높고 맑아 스카이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날이 밝고 어느새 스카이다이버들이 모여 준비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작업인 낙하산 포장이 한창이다. 낙하산은 높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몸을 지켜줄 중요한 물품인 만큼 세세하게 작업하고 있다. 이 순간 스카이다이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 닦는 마음으로 하죠. 사실 포장은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어디가 여기요? 이렇게 접어야만이 낙하산이 부드럽게 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칫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에 작업하는 순간에는 다른 스카이다이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낙하산 말고도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을 때 대비하기 위한 보조 낙하산, 자신이 어느 고도에 있고 언제 낙하산을 펼쳐야 하는지 알기 위한 고도계, 높은 고도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할 헬멧, 하늘에서 햇빛으로부터 눈을 지켜줄 고글 등 중요한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스카이다이빙은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준비가 끝났다. 그때 비행기가 시동 걸고 이륙 준비를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벌써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걸까? 알고 보니 강화 지점 및 날씨 확인을 위해 이륙한 것이다.
비행기가 떠나고 관리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무슨 일일까? 오늘 아마 강화자분들이 한 60여 명, 이게 넉넉 잡아서 한 60명 정도 오실 건데 지금 이게 뭐 원칙은 그렇거든요. 강화 전에 이게 강화를 하실 분들은 학교를 통하든 아마 개인 능력을 통하든 각각의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명단 통보를. 근데 명단 통보를 안 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뭐 저희가 스카이다이빙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교육한 것이다. 그 사이 비행기가 도착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았는지 바로 강화 지점을 알려준다. 네, 그리고 항공기 진입은 활주로 위. 북에서 남으로.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 강화자 서약서 및 법적 책임 면제서입니다. 목숨을 거는구나.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어?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 내일 5월 1일 결혼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플래그 강화 하나 하려고.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내용. 이분은 신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나온 이승주 씨다. 4월 1일.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프로포즈 한다니. 남들과 다른 독특한 프로포즈 방법에 기대가 된다. 신부가 이러한 프로포즈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이런 방법이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 틀리니까 신부가 엄청 반할걸요? 또한 축하 메시지도 남겨주었다. 축하를 어떻게 이야기해? 어쨌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뭐 평생 잘 사는 방법밖에, 재밌게 즐겁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참 부럽네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승주 씨의 결혼 앞두고 또 오늘 프로포즈 한다니까 멋있게 성공해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승주 씨.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들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같이 강화하면서 호흡을 맞추기로 했고 뛰기 전 하늘에서 주고받을 수신호를 체크하고 있다. 수신호는 하늘에서 펼쳐질 여러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기에 대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수신호는 하늘에 올라가기 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인. 오케이. 아들 보면서 나 그리고 이 결혼 소식은 스카이다이빙 학교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가 안 갔어? 왜 프로포즈를 해? 식을 이올 때. 식을 이올.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승주가 올라갔도록. 와, 빡빡하다. 한번 보자고. 네. 프로그램 준비해 왔어? 예, 좀 전. 최대한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갖고라도 네. 프로포즈 같은 건 준비해서 하면 좋지. 예. 드디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한다. 프로포즈 직전 가장 긴장될 순간인데도 동료와 즐겁게 얘기하며 기다린다. 보통 국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헬기를 쓰는 반면 이곳은 경비행기를 쓴다. 그 이유는 헬기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들어 스카이다이빙을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탑승을 완료하고 드디어 오늘의 첫 강화를 위한 비행기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려가 이륙을 하고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그리고 어느새 강화를 위한 지상 13,000피트 고도에 돌입하고 뛸 준비를 한다. 지금이 가장 긴장되면서 기대되는 순간이다. 첫 강화자는 신부를 위한 프로포즈를 하는 이승주 씨다. V자를 날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내린다. 그러더니 바로 손에 든 것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신부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용기를 내고 강화하면서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신부가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승주 씨의 멋진 플래그 강화가 성공하였다. 강화를 즐긴 만큼 즐긴 후 스카이다이버들은 어느새 낙하산을 펼치며 곳곳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잘 착지하며 오늘의 첫 강화가 안전하게 끝났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당연히 프로포즈를 한 이승주 씨. 동료들과 축하 인사를 나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승주 씨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성주 씨 축하합니다. 결혼 생활 잘하십시오. 화이팅! 예, 축하드리고요. 이혼하지 마시고 평생 같이 사세요. 예? 성주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승주 씨 오늘 뭐 내가 같이 미끄러지 같이 점프를 했는데 아주 공중에서 잘했고 그 위에서 또 점프를 잘했으니까 아마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수고했어요. 자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여보 저 오늘 같은 다이버 하시는 분들 형님들하고 다 저 결혼식 한다고 축하 다이버를 해주셨는데 오래오래 같이 잘 삽시다. 행복하게 잘 삽시다. 사랑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그리고 다음 강화를 준비한다. 지금 뛸 사람들은 숙달자와 함께 뛸 예정이다. 다리 두들. 초심자인 만큼 같이 뛰는 숙달자가 직접 장비 및 수신호를 체크해준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이 뛰어본 적이 없어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어? 근데 이 사람의 경우 초심자인데도 긴장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래 해본 걸까? 아 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떨리는 게 없어서. 말을 들어보니 이분의 강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금 긴장될 순간이 왔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으로 떨리는 마음을 잡고 비행기에 탑승한다. 탑승을 끝내고 출발 준비를 끝낸다. 사람들을 다 태운 후 천천히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문 너머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많이 해보지 않았기에 익숙치 않아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오늘 고흥에서 남겨질 기억이 괴로운 기억이 아닌 추억이 되는 이륙이 되었으면 한다. 날아가는 동안 함께 뛸 숙달자들이 대화하며 초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다. 어느새 지상 13,000피트 고도에 올라 인생에서 가장 짜릿할 순간이 왔다. 심호흡을 한 뒤 잠시 후 숙달자들의 리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광활한 하늘과 고흥 비행장의 전경을 배경 삼아 시원하게 강화한다. 무서울 법한데도 용기를 내어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기도 하고 크게 환호를 내면서 즐기며 하늘을 날아다닌다. 고흥에 남겨질 기억은 추억이 되었다. 어느새 낙하산을 펼치고 잘 조종하여 안전지대 상에 내려왔다. 거의 땅에 다다르자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사히 착지하였다. 강화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옛날 생각나고 지금 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핸드폰 세 번째고 취미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고 싶어 하고만 있습니다. 강화를 끝마치고 할 일은 펼쳐진 낙하산을 재포장하는 것이다. 한 번 개방한 만큼 손상이 없는지 잘 살피며 처음보다 더 꼼꼼히 작업해야 한다. 그때 갑자기 숙달자가 낙하산을 땅에 내려놓는다. 그리곤 어딘가를 향한다. 그가 향한 곳에 있는 인물은 이번이 첫 강화라고 하는 교육생 박선기 씨인데 신경이 쓰이는 듯 직접 장비들을 봐준다. 아무래도요. 네, 좀 교육식도 긴장하고, 이게 뭐 어떻게 점프할지 믿음직스럽습니다. 첫 강하다 보니 분명 긴장될 것이다. 그걸 잘 알기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박선기 씨를 더 신경 써주는 것이 보인다. 이 응원으로 박선기 씨의 첫 강화가 잘 되길 바란다. 이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긴장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비행기로 향한다. 이 강화는 꿈으로 내딛는 첫 순간인 만큼 박선기 씨의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순간이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좋은 영향으로 공급될 것이다. 그 공급을 위한 비행기가 떠오르며 꿈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도 시작했다. 비행기가 떠나고 숙달자가 한 스카이다이버의 강화하면서 취하는 공중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다. 보드를 사용하면서 세세하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슈트로 갈아입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 배에 다른 걸 차고 있다. 이게 그 무게 중심을 좀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벼운 교육생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벨트. 그리고 위에 거는 구명대. 혹시나 수상 강화를 할 수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한다. 그때 박선기 씨가 강화를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과연 어땠을까?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카메라 찍은 거 보고 그걸 판독을 해봐서 자세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많은 강화 횟수를 늘려서 이 자세를 고치고 더 나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떠나보낸 비행기가 홀로 착륙한다. 이번 비행을 끝으로 오늘의 모든 강화가 완료되었다. 이것으로 오늘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 한편 박선기 씨는 오늘의 일정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자세를 다시 연습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강화가 많이 만족스럽지 못했나 보다. 강화했을 때 공중 자세를 기억하며 엎드린 채 공중 자세를 취해본다. 다리와 목을 들어보기도 하고 숙달자의 조언을 듣기도 한다. 이번 강화가 본인으로선 아쉬운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끝나서도 자세를 연습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그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는 첫 강화를 했을 때 어떤 기억을 가졌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와야지 이제 교육생이 이렇게 예, 기억은 아주 안 좋은 기억이에요. 어떻게 지상교육 한 대로 교관님과 이제 호흡 맞춰서 이탈을 했는데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좌우로 스핀이 돌아가지고 교관님이 많이 돌지 않게 잡아주셨어요. 이탈이야. 우선 이곳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어떤 라이센스? A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이제 앞으로도 D 라이센스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씨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꿈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박선기 씨에게 협회이사도 조언을 해준다. 이 사람은 오래 스카이다이빙을 해왔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사람은 우리나라 스카이다이빙 실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다른 데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뭐 국가에다가 최소한 또 지원해달라고 요구는 안 하지만은 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레더 스포츠 사업이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스카이다이빙 보험이 없어요. 보험을 들어야 그 사업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규제부터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은 아마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드롭존들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져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도 그런 제약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스카이다이빙은 하나의 스포츠이다. 하지만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스카이다이빙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인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카이다이빙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제도가 나아지면서 스카이다이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스카이 다이버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네, 게다가 스카이다이빙은 높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위험해지는 만큼 굉장한 용기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여서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숙달된 다이버하고 함께 뛰기도 하지만 혼자서 뛰기도 하던데 혹시 저도 훈련을 받으면 혼자 뛸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교육과정과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템덤 즉 교육과정을 이수한 숙달자와 함께 가능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떻게 훈련을 받나요? 예, 그 2달간 토요일 4시간 정도 스카이 다이빙 학교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 주로 지상 교육이랑 공중 자세를 배웁니다. 배우는 내용은 낙하산 포장, 기능 고장 시 응급처치 요령, 각종 안전사항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항공연맹에서 발급하는 스카이 다이빙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게 30회에서 40회 정도 점프를 하고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쉬운 거는 아니네요. 그럼 첫 번째 비행에서 나오신 박성기 씨도 이런 과정을 겪은 건가요? 네, 박성기 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강화를 하게 된 거죠. 첫 강화하기 전까지 박성기 씨는 자세도 많이 연습하고 강화 후에도 많이 부족했는지 다른 교관과 함께 연습에 매진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라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여자로서 프로포즈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분이 이승주 씨인데요. 이분이 결혼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포즈하고 플래그 강화한 것입니다. 플래그 강화란 무엇인가요? 예, 영상에서 보듯이 이승주 씨가 문구가 쓰여진 큰 깃발을 들면서 강화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플래그 강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뿐더러 이승주 씨도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삶인데도 용기를 내고 저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그런 프로포즈라면 신부도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은 이번 촬영하면서 어떤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스카이다이버들이 위험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어렵기도 하고 또 공포의식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떨치고 하늘 높이 나는 인간새를 보고 존경심까지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특별한 도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에게 도전은 때로는 삶을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특별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